안녕하세요. 평택대학교에서 동양문명사를 가르치고 있는 조청현입니다. 오늘 강의는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제 제출 및 강의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내용은 이 아래의 메일 주소로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번 학기까지는 네이버를 사용을 했었어요. 근데 네이버를 통해서 사실상 학교 공문과 학생들 과제를 동시에 받다 보니까 이 학교 공문을 약간 좀 놓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번 학기에는 또 상황이 급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이버와 지메일로 나눌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요번에는 학생들 과제 제출 메일은 new 숫자 0 history gmail.com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새롭지 않은 역사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요, 학생 여러분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이 오픈 채팅방을 개설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는데요. 오픈 채팅방은 이 PPT를 만드는 과정에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뒤에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이제 그룹 채팅방으로 할 것이냐 1대1 채팅방으로 할 것이냐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1대1 채팅방으로 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그 뭐죠? 그룹 채팅방으로 만들까 했어요. 왜냐하면 학생들에게 1대1로 하는 것보다는 전체 학생들이 모두 다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학생들이 개인적인 개별적인 질문을 하는 경우에 난감해질 가능성이 있어서 마지막에 1대1 채팅방으로 돌려놨습니다. 자, 교재는요, 이 역사를 푸는 맛이라는 책을 통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오늘의 강의는 먼저 학습 개요와 소통 수단, 그리고 수업 방법 및 평가 방법, 약간의 강좌 맛보기 시간을 갖고요.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양 문명사라는 과목을 강의를 하면서 역사 강의에서 사실은 제가 표처럼 사용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어제 없는 오늘 없고 오늘 없는 미래 없다입니다. 다 본인의 어떻게 과거의 삶을 영위했느냐에 따라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이고, 오늘 내가 열심히 일을 하지 않으면 미래도 없는 것이죠. 역사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없는 오늘도 없고 오늘 없는 미래도 없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에게 역사는 단절된 과거가 아닙니다. 현재와 미래를 규정하는 토대죠. 화석화된 과거는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역사는 사실은 냉철한 학문이죠.
그렇지만 이 단절된 과거라는 부분, 화석화된 과거는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도 가지고 있지 않죠. 현재와 미래를 규정하는 토대가 바로 역사이기 때문에 현재를 알려면 사실상 과거를 통해서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올바른지를 평가하고 그러한 평가를 기반으로 해서 현재의 당면 문제들을 고쳐나가고 그러는 과정에서 미래는 더욱 풍성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듣는 분에 따라서는 너무 보수적이다 라고 생각하실 분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역사라는 것은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이러한 인식이 바탕이 돼야지, 효용성에 대해서 누가 물어본다면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 강의에서는요, 동양사의 기본적인 지식에 대한 수강생들의 소양을 함양하는 것을, 말이 좀 어렵네요. 수강생 여러분들이 동양사의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1차적인 목적입니다. 강의의 범위는요, 한반도를 제외한 동아시아 지역을 주로 다룰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동아시아의 중심부에 있는 중국의 역사를 중심으로 일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는데, 지금 출석부를 보니까 베트남 학생분들도 제법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대면 수업이란 말은 어디서 나온 용어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정상 수업이 가능하다면 한번 베트남 역사에 대해서 베트남 학생이 전반적으로 한번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가졌으면 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의심스러워요. 그래서 좀 조심스럽고요. 여하튼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학습 목표를 살펴보도록 하죠. 동양사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개념을 익히고요. 동양사의 전체 흐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안목을 넓히는 것을 이번 강의의 목표로 삼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역사적으로 주요한 사건들과 현상들을 중심으로 학습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동양사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개념, 동양사의 전체 흐름을 한번 보자는 것이죠. 아울러서 그러한 사건과 현상이 가지는 세계사적 의미, 한국사에서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사는요, 동아시아 사회 그리고 문화 그리고 현재의 문제를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토대 학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정치학, 사회학, 인류학, 경제학, 철학 등 인문 사회과학의 기초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역사적 소양을 갖춘다는 것은 자신의 연구 분야를 심화하고 사고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자, 철학에서도 정치학에서도 사회학에서도 동양적인 의미에서 서양적인 의미에서 약간씩 좀 차이가 있죠. 이러한 차이를 바탕으로 해서
보편성을 추구하다 보면 사실상 이 역사적 소양을 갖추는 것 뿐만이 아니고 사고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이 내용은 강의 계획서에 있는 것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자, 이 강의는요, 이런 문제 의식을 바탕으로 해서 이 동양사의 각 시대를 특징 짓는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시대적 성격과 그 속에서 형성된 우리 역사와 문화 전통 등을 검토하고 이를 통하여 우리의 정체성 파악과 비판적인 현실 판단 능력을 갖게 하려는 것이 1차적인 목적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일제시대라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사실 일제시대를 연구하시는 분들 중에서 제가 가장 흥미로웠던 연구 주제가 있었는데 그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뭐 무슨 독립운동을 했다 이제 뭐 그런 것도 의미가 있지만 어떤 연구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왜 우리는 식민지가 될 수밖에 없었는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학술 토론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반성이죠. 우리는 왜 식민지가 될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반성을 기반으로 해야 하지만 우리가 또 다른 식민지를 경험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반성 없이 미래는 없다. 역사에 대한 반성. 물론 과거사에 대한 반성도 중요한 것이지만 식민지 시대의 일본의 만행도 연구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가장 본질적인 거는 우리가 왜 식민지가 될 수밖에 없었고 뭐 그런 부분들을 스스로 반성하는 능력을 키워야지 되는 것이죠. 자, 공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강의와 관련한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인 동양문명사 중간점 평택대학교를 개설했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강의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이 오픈 채팅방에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대1 채팅방으로 만들 것이냐 단톡방으로 만들 것이냐 그룹 채팅으로 만들 것이냐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단톡방이 되면 약간 좀 폐쇄적인 구조로 느껴져서 좀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그룹 채팅방이 되면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수업과 관련해서 질문한다거나 혹은 건의사항이 있을 때 좀 움츠려들 수도 있는 단점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1대1 채팅방으로 만들었으니까 건의사항이나 혹은 강의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이 오픈 채팅방에서 대화를 나눴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물론 지메일로 보내주시는 질문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 진행과 평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이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식 수업이 주를 이루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강의 시작하기 3주 전만 하더라도 분위기가 아주 좋았죠. 아주 좋았어요. 곧 코로나가 종식될 것 같다는 어, 느낌이 들 정도로 분위기가 좋아서 사실상 약간 좀 다른 식으로 수업 준비를 했었어요. 요번엔 PPT를 가지고 하는 수업이 아니라는 전제하에서 설명식 수업이 아니라 질문식 수업을 사실은 준비를 했었어요. 문제풀이식. 그렇게 하면서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려고 했었는데, 그냥 물거품이 돼버린 느낌이 드네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고민 중이에요. 그냥 그렇게 준비했던 것을 PPT로 만들어서 그냥 제가 질문하고 제가 대답하는 식으로 뭐 하는 짓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이웃 사람들이 들으면 약간 좀 실성을 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볼까, 아니면 그냥 저번 학기에 했던 것처럼 PPT에다 정리한 것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해야지 될지 지금 조율 중이에요. 이제 결정해야죠. 여하튼 다음 주에 설명식이 됐던 혹은 질문식이 됐던 만들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 수업이 사실 가능하다면 지원자에 한하여 발표가 격주 단위로 있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비대면 수업이 되면서 계속된다면 사실 이 지원자가 발표를 하는 식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격주로 과제가 나가고요. 그것에 대한 평가 및 중간 리포트를 중간고사 점수로 환산해서 중간고사 점수로 내보내겠습니다. 저번 학기에는 매주 과제를 드렸죠. 그런데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학생들 반응도 그렇고, 뭐 교육부에서는 문교부인가요? 문교부는 80년대이고 교육부에서는 사실은 매주 출석 과제를 제출받으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거는 뭐 학생들이 한두 과목을 듣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격주로 과제를 드리는 게 맞아 보이고요. 그리고 중간 리포트를 합산해서 점수로 드리는데, 이 중간 리포트와 관련해서는 다시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다음 한 3주 이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말고사는 코로나가 종식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강의실에서 치를 예정입니다. 뭐 그때까지 종식이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시험은 그때 저번 학기에 LMS 상으로 E클래스에서 시험을 봤었는데, 그것보다는 강의실에서 치르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바람이 꼭 현실화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아니 뭐 오늘 뉴스를 방금 보니까 일주 더 연장한다고 2.5단계 거리두기 2.5단계가 일주일 연기된다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뭐 2.5단계라고 하지만 사실상 3단계라고 봐야지 되겠죠. 반올림하면 내림을 하면 2단계긴 하네요. 아니 뭐 내리든 올리든 2.5단계라는 말은 참 애매한 말이죠. 여하튼 어, 뭐 이렇게 되면 참 어렵죠. 사실 그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방법과 관련해서 3회 결석 시까지는 학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칙에 의해서 4회 결석 시부터는 F 학점을 드린다는 건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이라고 믿고요. 좀 치사하지만 3회를 결석한 분들께 마이너스 3점, 2회를 결석하시면 마이너스 2점, 1회를 결석하시면 마이너스 1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래요. 코로나 이전에 제가 강의를 할 때 사실은 출석과 관련해서 3회 결석을 했더라도 사실은 그냥 10점 만점을 그냥 줬었어요. 왜냐하면 대학생활이라는 것은 공부도 중요하지만 공부 이외에 뭐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또 대학 연합 서클이라든지 뭐 종교 모임이라든지 또 선후부의 관계라든지 뭐 MT를 갈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뭐 여행도 할 수 있고 또 뭐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3회 결석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학점을 모두 10점으로 해서 드렸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서 사실은 1학년 학생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사실 1학년 시기에는 뭐 동아리 활동이다, 뭐 아까 말씀드렸던 쭉 나열했던 그런 것을 통해서 대인관계도 넓히고 자신의 폭을 넓혀나가는 외연을 넓혀나가는 그런 시기인데 이건 뭐 코로나 때문에 집구석에 앉아서 컴퓨터 모니터만 쳐다봐야 된다는 것이 참 가슴이 아프죠. 코로나가 종식되면 여러분들 가방이 아니죠. 배낭 짊어지고 한번 여행을 자유롭게 떠나보시고 해외여행도 필요해요. 우리와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를 구경이라도 해봐야 되겠죠.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데 사실 이 코로나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없어서 젊으신 여러분들은 참 답답하겠다 라는 생각도 들어요. 너무 그 뭐죠? 스마트폰만 가지고 실험을 할 것이 아니고 뭐 요번 기회에 한번 책도 좀 한번 좀 읽어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네요. 저희 땐 뭐 아닙니다. 뭐 옛날 얘기 해봤자죠. 저희 때는 뭐 그냥 배낭 짊어지고 해외 뭐 배낭여행도 떠나고
그랬었죠. 그런데 해외여행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니까 국내 여행도 잘못하면 어려워질 판이에요. 자, 중간고사에 포함될 격주과제의 경우에도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감점 처리하도록 할 예정이니까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많이 보던 문구죠. 거의 중대본에서 발표하듯이 말씀을 드렸네요. 사실상 중간고사 점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꼭 제출해 주셨으면 바람에서 이런 과격한 표현을 썼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교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교재를 활용해서 동양 문명사 뿐만이 아니고 한국과 관련된 부분도 더불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2주차 수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역사의 어원과 의미를 다룰까 하는데요. 요거는 이제 강의 말에 다룰까 생각 중이에요. 약간 좀 딱딱한 주제여서 처음 수업을 시작하면서 이 부분을 가지고 오면 여러분들이 좀 그럴 것 같아서 이거는 오히려 수업 막바지에 한번 할까 생각 중입니다. 그러고요, 이제 거대한 자연 앞에선 인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처음 시작을 하도록 하겠어요. 여기 보니까 한국사 이해 그리고 사건으로 보는 세계사를 같이 들으시는 분들도 있더군요. 제가 편택대학교에서 강의하는 과목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주제가 같아서 여러분들이 좀 그럴 것 같아요. 그럴 때 이 부분은 동양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대 문명이라는 건요, 사실 거대한 자연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얻어진 인간의 피와 땀이 어린 결과물임을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연은 너무나 거대했죠. 그 앞에선 인간은 너무나 왜소했습니다. 일단 살아남아야지 되겠죠. 그러한 과정에서 문화와 문명이 나타나게 된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한 부분에 대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3주차 수업은 우리나라와 관련해서 한번 맛보기 강좌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거를 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사건으로 보는 세계사랑에서 이 바둑과의 운명을 하는데, 또 이 수업에서도 또 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 또 안 듣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사건으로 보는 세계사와 한국사 이해를 안 들으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냥 요 주제를 가지고
1시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4주차부터 본격적으로 동양 문명사를 수업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아테네 그리스 반도에 있죠. 로마 이탈리아 반도에 있습니다. 비잔틴 제국, 동로마 제국, 천년 왕국을 자랑하는 이 동로마 제국, 비잔틴 제국 역시 아나톨리아 반도라는 반도 국가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스페인은 이베리아 반도라는 반도 국가죠. 이 네 나라의 공통점은 인류 역사의 주인이었다는 점입니다. 이들이 세계사의 주역이 된 이유와 그들이 쇠망한 이유를 통해 반도 국가인 우리나라가 나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어요. 이 반도 국가라는 것은 식민사관에 의하면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침략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왜소해지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역으로 놓고 보면 반대 방향으로 돌려보면 대륙과 해양 모든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아테네, 로마, 동로마 제국, 스페인 이 나라들이 바로 그러한 그 대륙과 해양으로 진출했던 국가들입니다. 그럴 때 세계사의 주역이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들이 해외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으로부터 고립되었을 때 사실상 쇠망을 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나가야 할 방향은 명확해지는 것이죠. 자, 뭐 이런 내용을 주제로 해서 한번 3주차까지는 어떻게 보면 전반적인 인류사적인 얘기를 통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오늘 강의를 정리해 보도록 하죠. 이번 동양 문명서는 동양사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는 강의를 위주로 해서 수업을 질문식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동양사의 각 시대를 특징짓는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시대적 성격과 그 속에서 형성된 우리 역사와 문화전통 등을 검토하고 이를 통하여 우리의 정체성 파악과 비판적인 현실 판단 능력을 갖게 하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한 학기의 시작입니다. 물론 코로나가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의 전진을 막으려고 하고 있긴 하지만 계획하신 꿈을 꼭 이루는 한 학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뭐 여러분들 꿈이 있으시죠? 무엇보다도 이 꿈은 현실적인 꿈을 꾸세요. 허황된 꿈은 말고요. 계획을 세워서 실천하면서 이 하나하나 성취해 나가는 꿈을 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란 동물이 참 신기한 면이 있어요. 어떤 점이 신기하냐면
말한 대로 되더라고요. 사람은 말을 하고 그것을 실천해서 노력하는 과정에서 그 말을 이루어내더라고요. 그거를 우리가 보통 꿈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꿈이 있으시면 동료들하고 함께 나누세요. 그러다 보면 또 동기가 더 강해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더 부단한 노력을 할 수가 있죠. 그래요. 뭐, 전 그렇게 생각해요. 이 코로나 사태가 있으면서 사실 그래 이 역병 중에서 참 고약한 역병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역병은 대부분의 경우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대부분 우물을 제대로 관리할 수가 없게 되죠. 그러면서 대부분이 그 수의성 전염병이 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사실은 전쟁터에서 죽은 장병들보다 병졸들보다 더 많은 수의 인구가 희생이 되죠. 그렇지만 사실은 전염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가 그냥 꺾여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흔적도 없이. 근데 이번 코로나는 이게 언제부터죠? 작년부터죠. 코로나19니까 뭐 2019년부터 지금 몇 개월째 기승을 부리고 있네요. 뭐 전염병과 관련해서는 뭐 유럽에서 시작된 전염병은 없어요. 참 그것도 연구를 한번 해봐야지 될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서 서양 중세 시대를 휩쓸었다는 흑사병도 원나라 시기에 간 중국지 그리고 아마 고려지도 좀 섞였겠죠. 여하튼 그 원나라 쥐들이 이제 중동을 거쳐서 유럽으로 진출하면서 유럽지를 오염시킨 걸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런 것인지 뭐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 부분은 연구는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전염병과 관련해서도 많은 이야기들이 있죠. 제가 옆으로 샜네요. 하도 답답하니까. 여하튼 끝까지 수업을 들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서로 만나서 수업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